저는 사실 좀 더 축구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오버스럽게 말하면 딱 이제 VR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라운드 들어가면서 PK 아니면 아니다 하든가 아니면 삑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또 심판마다 표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VR을 봤어. 어디 약간의 무대 같은 걸 만들어가. 딱 올라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판정은 삑! 페널티킥입니다! 이렇게 재밌다. 그렇게. 조규성이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인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17시 10분 지나가고 있고요. 히플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오늘 장코치님과 함께하는 히플라이브 목요일부고요. 요 소식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진한 링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스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리뉴가 제가 가장 처음에 봤었던 거는 뭐 맨유 감독으로 간다 요 얘기가 있었고, 뭐 사우디 뭐 있지 않았었어? 여기 와서 또 도는 거는 또 바르샤 얘기도 있더라고. 이거 좀 예. 아니, 사우디는 아니야? 사우디도 있었나요? 사우디 뭐 예전에 잠깐 예. 링크는 근데 사우디는 사실 링크 안 난 데를 찾기가 힘들지. 아, 그래? 거기는 뭐 여기저기 워낙에 다 있었으니까. 저는 뭐야? 그래서 맨유 바르샤 얘기를 들어서 아니 예. 내가 왜냐면 아시안컵 때 예. 내가 이제 2차전 갔잖아요. 요르단전. 예. 갔는데 그때 김승규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그 계시더만. 그래서 김승규 선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진짜? 류청하고 있었는데 류청이 거의 오피셜 분위기로 김승규 앞에서 무리뉴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형 로마노야? 뭐야? 그래서 그 내가 형 뭐야? 히어비고. 무리뉴 사우디? 어. 맞아? 그랬는데 왜냐면 로마 관뒀으니까. 아니 김승규 팀으로 가는 거잖아. 어어. 거기에 링크 네. 있어가지고 그 김승규 앞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김승규 선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오피셜이구나. 그리고 나는 싹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했었지.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아니 그런 소스가 진짜 팩트라면 우리한테 먼저 전달해줘야지. 그런 팩트 어디서 풀어? 여기서 풀지.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맞아. 네. 그렇겠지. 야 가짜 뉴스. 어. 네. 찌라시 새끼. 역시 그 회사 사람 아니에요? 누구요?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 그 찌라시요. 뭐 회사 사람이라고 다 뭐 괜찮은 사람입니까? 네네네. 역시 가짜 뉴스 류청.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요 링크 뭐 지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단독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이제 무리뉴가 이제 맨유에 뭐 가고 싶어 한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황을 봤을 때 무리뉴는 저는 안 어울리는 그 선택지라고 봐서 맨유가 뭐 이네오스 쪽에서 어쨌든 이제 새로 인수가 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25%의 지분이긴 하지만 이네오스가 무리뉴를 데려올 일도 없고, 예. 그 터널을 이제 자르고 그런 무리뉴를 데려온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성과로 봤을 때 무리뉴 이런 거 있죠. 유로파 우승하고 그때 뭐 이제 컵 대회들 막 우승하고 하면서. 근데 이 감독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맨유에 있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냥 제 느낌상에는 어쨌든 윈나우였다고 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린 선수 영입하고 그때 뭐 포그바도 오고 뭐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의 맨유는 물론 결과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시금 이 클럽이 진짜 그 빅클럽 위상에 맞는 트로피를 수집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무리뉴는 좀 저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짧은 링크긴 하지만은 링크 외쪽으로도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예. 장호진이 그 바르샤 얘기도 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예. 바르셀로나 얘기도 한번 좀 나왔었는데 예. 보니까 바르셀로나 쪽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데쿠가 있는 게 좀 크더라고요. 데코. 네, 데쿠가 예. 왜냐면 단장 그 디렉터 있는데 포르투 때부터 워낙 좀 관계가 좋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바르사랑 이 조르제 멘데스 선수들이랑 좀 꽤 괜찮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결국에 관건은 이제 뭐 무리뉴 주급 같은 경우 연봉 같은 경우 워낙 센 감독이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게 좀 걸림돌인데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르제 멘데스가 가운데 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결국에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고 그때 엘클라시코 때 워낙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뭐 눈 찌르고 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빌라노바 눈 찌르고 또 인테르 때도 챔스 4강 했을 때도 이제 막
좀 약간 도발했다고 해야지 막 발데스랑 막 바르디올라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좀 긍정적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도 있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봐요. 그렇지. 바르사도 그렇고 너무 맨유도 여러 가지지.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의 고유의 네, 그 구조나 축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좀 아무래도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뭐 덕현이나 우리 장코치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구체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공통점은 맨유, 바르셀로나 둘 다 빅클럽이고 한쪽은 감독의 입지가 조금 불안한 편이고 바르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까지만 차피 감독이 이제, 맡으니까 이제 공석이 될 거고. 이러다 보면 약간 이거 흘렸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뭐 네. 만약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맨유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까라고 뭔가 물음을 던진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나아질 것 같아요? 토나보다 나을 것 같아요. 무리뉴 만약에 오면 귀엽다. 푸앗.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와가지고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라는 것보다 잠시 그러니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이별이 도래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떠한 팀이 똑같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팀과 똑같이 감독과 이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팀은 바로 리버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팀을 잘 만들어 놓고 이별을 하면 다행인데 무리뉴의 어떤 그 행보를 봤을 때 뭐 턴아웃 다음에 무리뉴가 맨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무리뉴가 얘기한 것처럼 맨유에서의 2위는 내 최고의 업적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 정말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2위를 했어. 네. 지금 현재는 챔스 나가거나 2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2위를 했어. 그럼 그걸로 또 만족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더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2위 다음에 그 후년에 잡음 나고 또 싸워. 또 나와. 무리뉴 또 나와. 이러면은 도루묵이라는 거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금방 이별로 도래할 것 같아요. 무리뉴 3년차 요 얘기도 네. 있고 사실 뭐 구단, 선수단 관리 이런 트러블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감독이고 장코치님은 만약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무리뉴? 저도 좀 별로예요. 아. 왜냐면은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물론 테나 오고 나서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스카우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잡혀져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오나나 골키퍼 와 있고 그다음에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영입된 선수들이 있는데 무리뉴는 어쨌든간 최근 축구 흐름에서 봤을 때 공을 가졌을 때 그 능동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축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조금 저도 이제는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뒤처진다면 좀 뒤처지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영입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나.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빅네임일 수도 있고 빅네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 최소한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와도 이제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뭐 내년, 내후년도 중요하긴 한데 그 감독이 왔을 때 지금 있는 자원 갖다 최대한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맨유의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우승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팬들은 없잖아요. 맨유 팬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선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최대한의 어떤 그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 비슷한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감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이름값이 있는 감독도 중요하고 또 잉글랜드 안에서 뭐 중하위권 팀에서 획을 긋는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양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네. 있는 자원 갖다 최대한도의 최대한의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리고 팀이 어제 보니까 잠깐 보니까 뭐 선수의 영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꽤 두터워진 느낌이고 맞아. 되게 강팀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맨유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 보도 봤을 때 제가 내용 끝까지 보니까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무리뉴가 와서 이제 좀 스카우팅 시스템 포함해서 좀 약간 아예 구조 자체를 좀 같이 바꾸려고 한다는 전제로 이제 이적을 원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감독 이적설이 있을 때 감독만 얘기하는 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인수가 되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운영진이 책임에서 빠져나가게끔 또 우리가 약간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감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독도 퍼즐 중에 한 조각이에요. 큰 조각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단장까지 해서 이제 좀 그 조각을 같이 맞춰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스날 같은 경우 에두 있고 아르테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병행해서 이제 같이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감독이랑 같이 누가 오느냐 단장으로 스포팅 디렉터로 누가 오느냐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예.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무리뉴 메뉴랑 바르샤 링크 잠깐 한번 달아봤고 본 토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계속 진행 중이고 8강 대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일본, 뭐 우즈벡, 카타르, 한국, 호주 뭐 올라갈 팀들은 뭐 다 올라왔다라고 봐야죠. 이란도 올라왔고 전통적인 좀 강호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경기가 진짜 휴식일이 짧은 것 같아요. 내일 밤에 또 바로 있습니다. 뭐 진짜 이거 바로 있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내일에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새벽인데 날짜로는 이제 3일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카타르가 우리보다 느리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6시간 느리죠. 그게 2월 2일이에요. 네. 거기로 따지면 경기가. 근데 너무 빨리 도래해서 지금 사실 선수단의 체력도 걱정되지만 우리도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 경기를 본 우리도. 네. 사우디전이 진짜- 워낙 피 말려서 그래. 한 5년 늙었어. 네. 그러다가. 우리도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네. 우리도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수들 얼마나 힘들 거야 네. 진짜. 왔다 갔다 하고. 뭐 8강 대전 보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팀들은 뭐 이변 없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그래도 타지키스탄은 이변이죠. 네, 타지키스탄은 이제 딱 조별 편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카타르는 아마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고 네네네. 홈팀이기도 하고 뭐 물론 월드컵 때 실망스럽긴 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꽤 강팀인데다가 여기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네. 그런 점이 있었는데 뭐 그 조에서 뭐 레바논이나 중국 사실 중국도 기대가 별로 안 되긴 했지만 타지키스탄이 이렇게까지 8강에 합류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견이 많죠 지금까지는. 주원영은 대진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냥 올라올 팀들 다 올라왔다고 보세요? 뭐 일본, 이란, 호주, 한국 올라갔으면 네, 올라올 팀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카타르 당연히 좀 껴야 될 것 같고. 지금 타지키스탄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중국 바로 옆에 있네요. 중국 옆,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 키르기스스탄 밑에. 그 스탄국들 모여 있는 거기에 있어요. 이 스탄 뜻이 뭐야? 모르겠네. 스탄이 나라라는 뜻 아니에요? 타지키 나라 그럼 그거야? 우즈베키 타지키인들의 나라 뭐 이런 건 아닐까? 스탄이 뭐 돼지 막 이런 거였던 아, 그래요? 걸로 기억하는데. 데이지가 맞나 여기? 여기 다 산 있고 한 거 아니야? 저기가 곡창지대 막 카자흐스탄 스탄이 다 땅이래, 곡창지대. 랜드. 네, 땅 맞네. 아. 맞네. 아. 오, 역시 브레인. 타지키 땅, 네. 우즈베키 땅, 우즈베키 땅, 키르키 땅, 키르키스탄. 네. 카자흐 땅. 어. 네. 저게 다 곡창지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어, 그래서 뭐 땅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바다가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없으니까. 곡창지대가 아니잖아. 사실 다 산이잖아 거기. 근데 곡창지대라는 거는 평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호남 평야 이런 것처럼. 네. 네, 곡창지대가 근데 호남스탄. 그쪽에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김포스탄. 김포평야. 괜찮은데? 호남평야, 김포평야. 어. 그치. 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렇습니다. 평야. 네. 김해스탄. 괜찮은데? 김해평야. 아니, 대한민국 그 평야 다 알고 있네. 네. 제가 사회를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맨날 그 아시죠? 사회과보다 맨날 뒤에 보는 거 재밌는 거. 그거 대항해 시대 할 때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그래? 게임할 때. 나 사회과보다 진짜 열심히 봤는데. 네. 사탐 좋아했어요? 사회탐구 형이요? 저는 그 세계지리를 좀 좋아했어요. 어.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놓고 봤을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솔직히 누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공부하기 싫은데 하잖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세계지리는 거의 유일하게 내가 너무 이게 재밌어서. 관심이 많으니까 막 공부하고 해서 성적도 되게 잘 나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막 그런 지형들 같은 거 있잖아. 막 툰드라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어렸을 때. 그런 게 나한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유럽에 어렸을 때 이제 관심이 좀 많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무슨 막 스칸디나비아 반도니 뭐니 해가지고 좀 많이 막 이베리아 반도도 그때 이제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계기가 됐죠. 감탄하면서 공부하다니 공부 적성이었다고. 아니 세계지리만. 아, 세계지리만? 세계지리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능 볼 당시에는 영어 아니고 이제 외국어였거든요. 아. 외국어 영역이었잖아요. 우리 수능 볼 때. 그쵸. 외국어는 이제 좀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딱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세계지리 그리고 이제 외국어.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지루하면 이제 사회과부도 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지금 구글지도 계속 보고 있어. 근데 구글지도 저거 보다 보면 재밌어. 재밌어. 되게 옛날에 재밌어. 구글어스 진짜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싸우냐. 아, 다 붙어 있으면서 싸우고 살고 싶다. 그 누구랑 싸우세요 요새? 아니 그냥 다들 막 싸우고 뭐 전쟁 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막 종교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휴 인스타나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기생전 인스타로. 그 푸앗푸앗 하면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타지키스탄이랑 요르단 경기가 내일 8시 30분에 있고 우리나라와 호주 경기 2월 3일 00시 30분에 있고 이란과 일본 경기는 2월 3일 8시 반,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이 2월 4일 00시 30분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란이랑 맞붙는 요 8강 대진이 우리 경기 제외하고는 가장 좀 눈이 가지 않을까. 이란이 좀 힘이 빠진 상태로 올라와도 그리고 일단 여기가 네. 지금 타레미가 없어서 예, 어제 근데 그 일본 이란 보신 분들 맞나요? 김종혁 주심이었거든요. 네. 판정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제 경기.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냥 사실 이제 K리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누가 별로고 누가 별로고 뭐 잘하는 주심이 있나요? K리그에 없는데 사실 왜? 아니 나는 형의 그런 사이다 같은 발언이 너무 좋아. 왜? 나 같으면은 조금 이제 뭐 애들도 좋으신 분들도 표현을 했을 있는데 텐데. 아쉬운 분들도 있잖아요라고 얘기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내 시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예, 그냥 잘하시는 분은 어디 있어요 심판이? 원래 심판이라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야. 그지. 예. 근데 진짜 뭐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유럽 리그를 비교해봐도 저는 왜냐면 K리그는 매 라운드 보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판정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K리그 심판들 저는 되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같은 거 해보잖아요. 조별리그 심판들 이상한 심판들 있거든요. 간간히. 많아. 그런 거 중동 비하면 쪽, 아우. 우리나라 심판들은 굉장히 잘 보는 심판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죠, 사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심판들은 단련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만 놔둡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련이 돼 있습니다. 예, 욕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역시 이제 또 그런 싸우고 이런 거좀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심판 콜도 네. 있고 심판 눈떠라 콜도 있고 하니까. 삼류 심판 꺼져 이런 거 있고. 맞아. 근데 K리그 그 콜이 있어요. 맞아. 예, 중계 때 우리도 다 들리니까.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새벽 중계에서 자고 가려다가 일본 경기가 있어서 또 이제 저녁에 스케줄이 별로 없어서 집에 일찍 갔어요. 네. 그래서 치킨을 사들고 축구를 보려고. 애들이랑? 우리 큰애가 축구를 봐. 아 이제 봐요. 이게 한국 경기를 막 응원하면서 네. 봐. 아시안컵이 뭔지 제대로는 모를 거야. 네. 보는데 이제 치킨 먹으면서 일본하고 이제 경기를 봤단 말이야. 일본 바레인. 일본 바레인 봤는데 이제 일본이 먼저 넣었어. 아유 일본이 먼저 넣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니까. 에이 왜 일본이 넣었지? 막 이러는 거야. 왜? 너 축구 볼 줄 알아? 나 축구 보는 거 좋아해. 근데 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일본은 가는 건 좋은데 일본이 이기는 건 싫어. 일본 여행 놀러 가는 거 좋은데 그 일본 이기는 여행을 거 싫다. 삿포로로 갔었나? 형?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한 번 갔어. 아 그래요? 그래서 막 그랬지. 뭐 역사 배우고 하면은 사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2학년이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본 올라와 있고 그 이변의 팀이라고 덕현이가 말했던 게 타지키스탄인데 사실 조별리그 때도 막 감독한테도 우리가 좀 눈이 갔었던 팀 중에 하나가 여기라서. 잠깐만요. 미안해요. 반일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본하고 뭐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나랑 얘기하면서도 야 이거 뭐 희한하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벌써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애국 유망주라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초1 때부터 역사교육 듣는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덕현이 안 불편해 안절부절하고 새끼들아. 안 불편해. 뭐에 불편해 이게. 어제 중계할 때 아니 괜찮았어요 진짜 일본? 헛가 진짜. 네, 일본 경기 어땠는지 또 중계했으니까. 일본이요? 네. 근데 일본 쉽게 갔죠. 어제 사실 경기 쉽게 풀었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일본 경기는 해설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쓰이지. 그러니까 일반 팀들한테 하는 칭찬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역으로 쓰여.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안 쓰요 요즘은. 네. 왜? 전락이 못하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쓰고 보인 대로 얘기하면 돼. 어. 근데 일본이 잘하잖아? 일본이 잘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거고 또 일본이 골 넣었을 때 골! 일본! 멋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 톤?
그것도 좀 그런가? 안 돼. 형 일본전 중계한 적 있어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본전은 연령대 대표나. 들어갔네요. 와, 뭐 멋진 골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원더골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근데 난 했어 어제 그렇게. 네. 아 이거는 뭐 토한리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현이가 거짓 방송을 못해요. 못해. 예, 진심으로 방송하는 스타일이기 마음이 때문에. 가는 대로 해야죠. 예. 뭘 마음이 가는 대로요 선생님. 마음이 가는 대로 신경 안 쓰는 것 자체가.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래, 우리는 뭐 아예 뭐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바레인이 골 넣었을 때도 이제 똑같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바레인이 먼저 골 넣고 역전골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바레인이.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좀 따라가는 골이었고 그 이후에 바레인이 이제 분위기가 좀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근데 요새 그래도 이런 게 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안 그래도 이렇게 막 신경 하나 쓰였어? 올라왔어. 뭐라고? 글이. 근데 그 진압당하더라고. 아. 아니 잘하는 걸 잘한다 하지 그럼 뭐라 하냐. 근데 약간 솔직히 이런 어제 식으로. 잘하더라. 일본은 많이 네. 올라왔던데 우리가 걱정이지. 여전히 골키퍼는. 네. 아 스키 왜 이렇게 불안해 걔? 나는 근데 골키퍼는 볼 때마다 그래. 아니 걔 공중볼 처리하는 것도 나 어설프고. 그러면 그 일본 우승하기 힘들어요. 근데 넘버 2를 못 믿나? 나 어제 혼자 보면서 저 친구가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근데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넘버 2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나?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어서 야 우리는 조현우라도 있어 다행이다. 이 아니 생각까지 했어요. 그거 사실 비교 엄청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 A매치 경험 2자릿수 없어요. 골키퍼. 아예 경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뭔가 국대 경험 있고 이런 베테랑 골키퍼들 안 데려오고 그 스즈키 자이온이랑 내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경험들이 없어 지금 A매치가. 그래서 내가 모리아스 하지메어도 이거를 선뜻 골키퍼를 바꿀 만한 그게 안 보여 각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이어서 예. 일본은 골키퍼 인재가 없나?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제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봤으니까 네. 항상 그 골키퍼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씩 줄어들었어. 그거 저는 K리그 골키퍼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 그 이제 이게- 신우소 선생님 이후로 생겼잖아 그게. 그게 진짜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골키퍼들의 수준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우리나라 골키퍼가 수출이 되는데. 그치, 일본은 많이 가잖아. 사실 일본 그 골키퍼하고 우리나라 골키퍼하고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뭐가 크게 다르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유연하게 어떤 K리그 안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해서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특히나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근데도 이 골키퍼 포지션에 있어서는 지금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신인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안컵 이런 데 가면 이런 그 중동 국가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팀들 중앙아시아 쪽? 네. 그 하잖아요. 네. 그 친구도 키 크잖아. 그치. 피지컬 좋죠. 그리고 우리가 말리는 경기하면 그 친구들 막 미친 선방하거든. 그러면 수입이 됐단 말이야. 골키퍼들이. 그 특수한 포지션에서 우리나라 골키퍼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딱 금지시킨 그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본이 지금 기존 뭐 이제 GK들의 뭐 부상도 겹쳤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스쿼드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골키퍼 진이 네. A매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수즈키 자이온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네. 본인이 원래 못하던 건 그대로 못하는 중이고 그 발밑 좀 괜찮고 패스 잘 준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죽어버렸어. 아예.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조별리그. 흔들렸지. 그리고 그 베트남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막 헤더골을 막 먹히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전체적인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진짜 골 먹는 거 진짜 웃기다. 아니, 그래. 아까 어리버리해. 아니 그리고 그거는 골 먹는 게 웃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펀치. 쳐가지고 이상하게 코너킥이 펀칭하고 됐잖아. 그래서 먹힌 거 아니야 나비 효과로. 나 진짜 그렇게 어류게임 펀치 오랜만에 봐요. 골키퍼가 그렇게 어류게임 승용권. 펀치. 자, 덕현 씨가 준비한 팀은 사실 이제 일본도 있습니다만 이제 타지키스탄도 있는데 타지키스탄 얘기 좀만 좀 해주시죠. 네, 타지키스탄이 이번 대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일단은 여기 감독이 약간 경기 보다 보면 좀 괴짜 느낌이 좀 납니다. 네. 머리를 이렇게 딱 그 약간 그 김판구 선생님 스타일로 해가지고 딱 그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그 보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라운드. 감독 전술도 좀 확고한 팀이고 여기가 2018년도 20세 이하 아시안컵 이때 이제 8강 갔고
2022년에 열렸었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게 뭐 조별리그하고 2019년 브라질 17세 이하 월드컵도 이제 조별리그를 하긴 했는데, 그 나름 이제 연령별에서 규모 있는 대회를 통해서 어린 자원들이 경험치를 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성장한 게 저는 주요했다고 보고, 이 페타르 세그르트 감독이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아마 독일로 이민을 가서 아마 독일에서 쭉 성장을 한 감독일 거예요. 근데 포메이션이나 이런 전술을 좀 보면 사둘둘둘에 되게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구사를 하고, 사이드는 좀 내주는데 중앙 밀집형으로 수비 블록 구축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게 압박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거든요, 이 팀이. 그래서 이 기동력 좋은 자원들이 역습으로 치고 올라가는 속도도 좋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올라갈 때는 윙어들이 뭐 사이드라인이라든지 하프스페이스 침투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내려설 때는 중앙 공간을 최대한 좀 좁혀서 움직임도 잘 가져가는데, 타지키스탄은 지금 경기하는 거나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꽤나 매력적인 팀이지만, 이 팀이 왜 계속 막 승부차게 가고 막 뭐 카타르전 퇴장이 있긴 했지만 네. 뭐 지고 했었던 건, 이거 이제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요, 이 팀. 그러니까 넣어줘야 될 때 그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도 번번이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서는 더 이 팀한테는 이제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가 아무래도 되겠죠. 그래서 타지키스탄 경기 보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파르비즈 우마르에프라고, 이제 중앙에서 뛰는 자원인데 활동량 되게 많이 가져가면서 유사시에는 좌측으로 계속 빠지면서 이제 측면 윙어랑 연계를 하는 자원이고, 이 우마르바이프랑 좌측에서 주로 이제 연계 플레이를 또 하는 선수가 에손 판즈샴베라고, 여기가 이제 좌측 윙어. 원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고 중앙도 뛰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좌측으로 좀 많이 빠지는데, 이 두 선수 호흡이 공격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기 이제 감독 전술 철학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어린 자원들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뭐 되게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팀이 아닌가. 자, 이렇게 타지키스탄 들어왔고 지금 8강 대진 8팀 중에서 16강전 경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남은 8팀 중에서 가장 강한 팀 어디라고 보세요? 경기를 봤을 때 예. 저 진짜 또이또이 같아. 아직도 여전히 또이또이다. 여전히 또이또이. 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짱구주님은? 전 그냥 계속 일본이요. 아, 일본.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딴 얘기긴 한데, 저는 솔직히 요르단 올라온 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요? 이라크 엄청 좋게 봤어서. 이라크가 그 헤수스 카사스가 루이스 엔리케 수석 코치가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팀이 괜찮은데 좀 아쉬운데, 뭐 이라크 없으면 저는 일본. 네, 일본이 일단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덕현 씨. 왜요? 우리나라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나라는 안 돼요. 사실 조별리그나 이거 봤을 때 많이 불안했잖아요. 저는 이란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타레미 퇴장이 저는 8강에서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타레미랑 아즈문이랑 묶어서 둘이 잘한다는데 아즈문보다 타레미가 훨씬 괜찮거든 이번 대회. 근데 걔가 못 나오니까. 덕현이한테는 그럼 일본 제외하고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일본 그래요. 거니까. 네.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 제외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일본 나라 제외하고. 빼고. 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팀들 중계 다 해봤거든요. 한 팀도 안 빼고. 이란은 안 해봤구나. 근데 이란 이제 경기를 본 건데. 여전히 일본으로 일본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군요. 또이또이인 것 같아요. 네.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본인 선택 안 해요? 저요? 네. 그 맨날 던져놓고 빠져나가거든. 16강 보니까 야, 일본 잘하던데. 야, 솔직히 일본 잘하던데. 아니, 조별리그 때까지는 나는 그거 없다가 우리는 사우디랑 할 때 나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어. 아니 일본 하는 거 보니까 짜임새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정도 할 수 있거든. 여기 멤버 보면. 아니 멤버로는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 사우디전 3백 들고 나왔는데 나 10분의 1도 진짜 못해 이제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진짜 아이고 응원은 해야죠. 응원은 하죠. 응원은 하죠. 네, 잘했으면 예.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이제 사실 어제 우리 다음 팀이잖아요. 예.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뭐 조별리그도 잘 뚫었고 16강에서도 되게 이제 무난무난한 스코어 차이로 벌리긴 했지만 사실 이 팀도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호주 얘기. 예. 진짜 그렇다고 해서 호주가 지금 이 대회 우승을 노릴 만큼의 강팀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부터 팬들한테 VAR 결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24-25 시즌부터 팬들에게 VAR 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도입시키고자 한다고 하고요.
국제축구평의회 이파브가 오는 3월 총회 이전에 규정 도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 해당 방안이 논의가 되는지 지난 한 12개월 동안 멕시코랑 포르투갈의 클럽 경기를 포함해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시험해 보려고 했고요. 위에서 아니, 언급한 시험을 대로 했어요. 시험을 했고요. 네, 시험을 했어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파브가 오는 3월에 규정 도입을 하려 하고 그렇게 되면 6월 회의에서 새로운 절차 도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인되면 다음 시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앤서니 테일러가 2023년 1월 클럽 월드컵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한 바 있다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U20 월드컵이나 여자 월드컵에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좀 시행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이걸 이제 쭉 실험을 했고, 이제 실험이라기보다 이제 시험이죠. 예. 시험을 했고, 시험을 한 결과가 이제 이들이 판단하기에 나름대로 괜찮은 방식이라고 의견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국제축구평의회에서도 이 3월 총회 이전에 규정 도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VAR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들고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제 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결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VAR 판독식이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비공개로 처리가 되죠. 예. 그것까지는 다 공개를 하진 않는데 이제 저 지금은 이래가지고요. 이런 판정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지금 VAR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제 오심 논란이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팬들이 이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하죠. 이게 그리고 이거 NBA가 똑같이 이렇게 해요. NBA 스크린 띄워놓고 해가지고 뭐 하고 한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의구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저도 뭐 이게 실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국내 프로 스포츠 중에서 배구 그리고 이제 야구도 이렇게 하거든요. 배구 이렇게 해도 판정 논란? 예전에 후인정 감독 막 항의하고 그치. 난리 났던 거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변화를 추구하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도 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저는 판정에 대해서 우리는 휘슬이 딱 불리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VAR도 이제 VAR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볼거리는 있겠죠. 볼거리 있겠는데 뭔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근데 보면 알잖아. 왜 이게 이런 거고 저런 거지. 근데 또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 필요할 듯이 보인 것 같아요. 왜요? 뭐냐면 왜 이거를 불었지? 이거 아닌데? 라고 했는데 말을 해버려.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 그치. 뱉은 거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내 그거지.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잖아. 마이크를 잡은 주심 플러스 VAR 어. 판독실에서 판독을 한 이 심판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땅땅땅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정도 충돌이 PK인가? 이 정도 충돌이 PK인가? 이걸로 본 건가? 이게 PK인가? 근데 예, 맞습니다. 이 장면은 요렇쿵 해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의 PK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를 집에서 보니까 리플레이 나오고 VAR 뭐 이제 화면 다시 보고 요러니까 좀 난데 아, 현장 관중들.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담겨 그럴 있다면 수 있겠네. 왜냐면 그들은 리플레이를 못 보잖아.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거 도입하는 거 이해는 된다. 근데 이제 예. 좀 우려되는 건 그거죠. 이거는 그냥 다분히 이렇게 상황을 예상해 보는 건데 예. 주심들도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졸라 조리 있게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주심이 있을 거고 약간 어버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혹여나 어버버 했을 때 비판하고서 이제 더 가는. 근데 아마 그치. 그거 어버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 약간 그런 게 있겠지. 이거는요 누가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갔는데 헛다리를 짚었다가 했는데 속아가지고 태클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장면은 뭐라고 해야지? 규정상에 있는 용어. 그렇지. 뭐 축구 규칙서 뭐 제 2조 3항 뭐 몇 조항에 의거해 이런 식으로. 과도한 접촉에 의한 파울입니다. 페널티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캐스파 그 심판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재경기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재경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예. 말 잘하는 거 중요해. 그 심판 판정 나와서. 그렇지. 저는 근데 이게 코치 입장에선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 농구나 타 종목들은 원래 자주 끊기잖아요. 예. 타임아웃도 자주 부르고 근데
축구는 이미 VAR이 되면서 끊기는 빈도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종목 본질이 좀 훼손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연속성이 축구의 가장 큰 특성인데 타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미 VAR로 끊겼는데 이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NBA겠지만 NBA는 또 뭐가 있냐면 코치스 챌린지가 있어요. 코치스 챌린지에서 판정을 했을 때 감독 코치가 그 횟수가 한 번, 뭐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거부권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무조건 돼요. 시간 문제예요. 그거 다시 봐주는 것까지. 네, 다시 봐서 뭐 감독이 이제 코치스 챌린지 해서 이제 뭐 한 번 다시 봐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 되면은 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는 본질 다 그냥 훼손시키는 솔직히. 근데 그리고 그럼 이제 추가 시간 막 15분 이렇게 나오는 근데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되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사실 좀 더 축구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오버스럽게 말하면 딱 이제 VR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라운드 들어가면서 PK 아니면 아니다 하던가 아니면 삑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또 심판마다 표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VR을 봤어. 어디 약간의 무대 같은 걸 만들어놔. 딱 올라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판정은 페널티킥입니다. 이렇게 재밌다. 그렇게. 그럼 이제 중계진도 그걸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자, 지금 이제 무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판정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면 이제 고조를 막 시키는 거지. 레들부가 함께하는 VAR.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이제 VR 이제 네. 기기 거기에 이제 막 스폰 붙고. 지금도 이제 카스 바론 슈퍼플레이 뭐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딱 그 무대도 이제 가운데 레드불. 이렇게 엄청 크게 써 있고. 네. 광고 효과 제대로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잠깐 뭐 그 이제 가상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잔디 이제 화면 나오고 이렇게 딱 깔아주고 이런 거지. 사실 수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본질보다 더 이제 좀 뭐라 그래 우선시되는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팬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뭐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VAR에서 논의 거친 뒤에 심판이 마이크 들고 스피커를 통해서 경기장에 있는 팬들에게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고요. VAR 판독실과의 대화는 그 비공개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옵사이드 그 선거리는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자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거리는 거 그 이전에는 좋았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반자동 와가지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왜 굳이 선을 그리는지. 그래. 그게 짜증나. 그게 왜냐면 그게 정확하다고. 사람 눈보다는 정확하겠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선보다는 그 반자동 오프타임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옵사이드래. 그럼 넘어가. 그러면 진짜 조금 있다가 중계화면에,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계화면에 이런 거 해가지고 보여준단 그래. 말이야. 그거 바로. 현장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반자동 옵사이드는 나와. 그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A매치 뭐 국가대표 예선 때 안 보여주잖아요. 혹시나 이제 불상사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월드컵 때 그냥 나와요. 그거는 너무 확실한 거니까 그래. 예,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거 도입 안 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반응들도, 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반자동이나 도입해라. 그거 얼마나 깔끔하고 편하냐. 그리고 이미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큰 축구 대회에서 아 이거는 정말 너무 깔끔한 판정이다라는 게 이미 뭐 테스트도 아니죠. 입증이 됐고. 근데 왜 이쪽에는 도입을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반자동이 비싸다고 하는데 프리미어리그가 그걸 못할 정도로 돈이 없을까? 그쵸. 그러면 전 세계가 못 한다고 봐야죠, 네, 사실. 그거는 그러면 그 반자동 기계는 거의 그거예요. 우주 왕복선 같은 급 아니면은 나사에서 개발하는. 네, 그런 급 아니면은 네. 일론 머스크나. 그 제임스 웹 그 만원경이 몇 조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또 다큐 또 보고 왔잖아요. 제임스 웹. 제임스 웹. 네. 그렇죠. 하워드 웹이 아닌 제임스 웹.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예. 네. 사실 이 그 기사에 이제 하워드 웹 심판의 그 인터뷰도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우리 이제 네, 노력하고 추억의 있다. 심판이죠. 막 이제 약간 네. 이런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